뻔뻔하고 재미있는 질문 코너, 촬영 감독의 뻔뻔 질문 코너입니다. 앞에서 지금 촬영 감독님 김승록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신데요. 뻔뻔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소주로 치면 한 두세 병? 두 병?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많이 드세요, 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일주일에 만나는 몇 번 사람도 정도? 한 세네 번 되나요? 아유. 네 번? 다섯 번? 네. 집에서 좋아하시나요? 집에서요. 근데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애기들 재워놓고. 더 힘들어 하시는 먹어야지. 그러네요. 그것도 상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또 날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아,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런 거를 바라면 안 되죠, 이제. 학교에 계실 때보다 계시는 거하고 여기 네. 경기도 교육청 계시는 거고 어때요? 이 비교를 하자면. 정신없이 바쁜 거는 교육청이 조금 더 바쁜데요. 힘들기는 학교가 훨씬 힘들어요. 네, 비교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단언한 건데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네, 좀 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여기는 바쁜 거랑 힘든 거랑 좀 다르거든요. 네, 그쵸. 아무리 바빠도 내 일이잖아요. 네. 내가 계획된 일. 그래서 이때는 뭐 한다, 이때는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때는 여기다 협조한다는데 학교에 있으면 그게 안 돼요. 학교에 있으면 갑자기 뭐 수업해서 내라. 아니면 갑자기 아이들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부모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 애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쵸. 그런 것들이 제 계획대로 안 돼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교육청은 일을 다루지만 학교는 사람을 다루잖아요. 아이들을 다루고 학부모님들 다루고 동료 교사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 사람을 만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항상 내 뜻대로 안 되고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하다 보면 행정 처리할 때는 좀 잘못하면 시정하고 다시 하면 되지만 사람과의 감정이 상했을 경우에는 그 모든 후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학교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교직 경력이 실례면 몇 년 차? 제가 이제 9월이 되면 만 9년이 됩니다. 아직 10년은 안 됐어요. 네, 아직 10년 안 됐고요. 만 9년 정도. 네. 군대 빼고, 네. 그 기간 동안 네. 수많은 또 제자들 만났을 텐데 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제자가 있나요? 지금도 연락하는 계속 가장 딱 한 명이라기보다는요. 둘째 때 만났던 2011년도 때 만났던 친구들이 요즘도 가장 연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5학년 담임이었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전부 다. 네, 그때 당시 5학년인데 지금 고3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어떤 뭐 즐거운 추억이 있었나요? 네, 그때가 네. 진짜 그야말로 2년차 뭣도 모를 때였고요. 네, 뭣도 모를 때라서 정말 뭣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뭣도 모르게 했을 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참 저랑 잘 맞았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다 좋은 친구들이었고 저를 참 행복하게 만들어줬는데 그때 친구들이 특별히 기억에 남고 특히 지금 고3이니까 네, 그 열심히 아이들하고 공부하라고 재밌는 이벤트를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런 것도 놀러 가기도 굉장히 많이 놀러 갔고요. 따로 이렇게 하기도 했고 방과 후에 남자 친구들이랑 계속 뭐 문자로 축구하라고 나오라고 친구들이 부르면 나가고. 네, 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는데요. 네, 저도 애들이랑 같이 영화관 하면서 네, 굉장히 여자애들 다루기가 힘들었던 네, 네. 여자애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네. 혹시 그 아이들로 인해서 상처 그 힘들었던 기억들이 혹시 있나요? 9년 동안 제가 운이 좋았는지 그러니까 좋은 아이들만 만났는지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직접적으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폭위원회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고요. 물론 소소하게 이제 남자 친구들끼리 여자 친구들끼리 갈등 생기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심각하게 해서 부모님들끼리 오셔가지고 뭐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다행히 운이 좋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관계거든요. 관계. 그러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감정선이에요. 그냥 감정싸움.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주로 싸움이 생각이 없어서 네. 싸움이 난다고 해요. 남자애들은 네. 이제 네. 생각이 없어서 싸움이 나요. 네. 깊게 생각 안 해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으면 여학생들은 그런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없어서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미운 감정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가다가 이제 끝이 없고 이제 미우면 이 미운 감정이 끝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삐지면 그 삐진 감정이 끝까지 가고 그래서 브레이크가 보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빨리 브레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평소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 여학생들과 선생님이 내가 말하면 들어준다. 이런 것들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 관계 형성이 좀 잘 돼 있으면 조금 갈등이 나더라도 야 빨리 앉아봐 자 앉아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들어주는 것부터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계랑 소통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폭력 대처 이런 거 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요즘 학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폭위원회 같은 거 열리면 대부분 그냥 법정이거든요. 언제까지 통보했냐, 네. 가해자 누구냐, 피해자 누구냐, 언제까지 해서 1차 사과문을 보냈냐 안 보냈냐 항상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이게 서로한테 상처만 되는 거야.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처만 되고 각 가정 부모님한테도 상처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은 없고 전부 다 처벌만 생겨버리는 그러니까 참 그거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벌려놓으신 일들이 많은데 네네. 뭐 어떻게 균형을 도대체 어떻게 잡는? 저는 또 같이 이렇게 그 참새스쿨 선생님들 네. 뭐 1기 벌써 5기까지 왔나요? 4기요. 아, 4기? 네네.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사실 관계 맺기가 그렇죠. 굉장히 네. 그 또 그 선생님들 중에는 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성격들이 다 다를 텐데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일과 직업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균형들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가고 계시는지. 네네. 그리고 한 마디 더 추가한다면 선생님의 개인적인 삶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워라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일과 삶이 네. 균형을 네. 이뤄야 네. 된다. 그래서 그 워라벨의 균형을 이루는 선생님만의 노하우. 네. 잠을 적게 자면 돼요. 네, 기본적으로 잠을 적게 자면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교육청 와서 조금 더 잠이 좀 늘었는데 몇 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작년까지는 네. 거의 5년 내내요. 보통 10시에 애기 둘을 제가 씻기고 재워요. 네네네. 10시에 재우고 보통 2시나 3시쯤 항상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서 2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6시에 이제 아침밥 간단하게 해놓고 정리 조금 밥도 해놓고 해놓으시고. 네, 그 기껏해야 어젯밤 국 데우는 정도죠. 그거 해놓고서 다음날 네. 출근 네. 이렇게 해서 또 학교에서 일 열심히 하고 네. 학교에서도 업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4학년 담임에 방과후 부장에 친목회장에 뭐 영재학급 주무회 네네네. 그리고 학교의 영상은 제가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모든 부착물 간행물 이런 것도 제가 다 했고 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학교 일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 정도면은 인간이 아닌데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끝나면 이제 강의 가고 네. 이제 출장 가고 대학 강의도 나가고 그랬으니까 와, 하고서 이제 연예인 스케줄보다 더 바쁘신데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가능할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하게. 지금 여기 와서는 몇 시간 주무시나요? 여기 와서는 그래도 이제 새벽에 일어날 일을 많이 줄여가지고 보통 12시쯤 자서 한 5시 그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두 시간 정도 수면 시간이 조금 늦었네. 네네네. 이제 그 정도 좀 늘어서 네, 그래서 네. 확실히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교육청 와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쭉 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집중해서 작업할 네,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일어나느냐 노하우 네.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네. 항상 그 아주 간단한 일을 하나 남겨놔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메일 보내는 거, 네. 혹은 뭐 공지사항을 어디다 올리는 거, 아. 혹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네. 글씨를 쓰는 이런 간단한 일들을 하나 남겨놓고 네. 이제 비몽사몽간에 그걸 하다 보면 잠이 깨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잠 깨면 이제 쭉 하면 돼, 이 일을 하면 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렇게 네. 멋지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네. 네네. 사람과의 관계에 네, 대한 네. 균형은 어떻게 하는? 그게요. 그래서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콘텐츠를 뭐 만드는 사람이면 그런 걸 좀 많이 봐야 되거든요. 게임도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이런 것도 챙겨봐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요. 게임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드라마 이런 것도 없고요. 또 여행 이런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5년 동안 작년에 학교 쭉 보니까 방학 때 쉰 날이 거의 없어요. 네, 5년 내내 10번의 방학을 거치는 동안 쉰 날이 거의 없더라고요. 항상 강의를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저랑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똑같아요. 일에서 만난 사람들이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친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되고요. 이제 대신 뭐 옛 동창을 만난다든가 네. 아니면 대학교 친구들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어디 친교 모임에 간다든가 이런 거는 잘 없어요.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저의 단점이기도 하고 이제 좀 제가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해요. 일 속에서도 힘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일에 있어서 맞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아요.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좀 지쳤을 때 네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웬만하면 정상 컨디션으로 와요. 와. 네, 그래서 네네. 그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예전에 세워졌던 버킷리스트 다 끝났잖아요. 네, 어느 다 정도. 끝났어요? 업데이트 다 하셨어요? 아. 당신을 좀 네. 이제는 딱 뭐를 해보고 싶다 요게 많지 않아서요. 이제 앞으로 근데 항상 예측 못했던 그러니까 제가 한 1, 2년 전만 해도 교육청 와 있을 거라는 건 몰랐고요. 그리고 한 처음 교직할 때마다 참샘스쿨 이런 거 할 줄 몰랐고요. 그래서 항상 모르는 거의 연속인 것 같아요. 새로운 기회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버킷리스트 만들고 이런 거는 이제 못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일들이 계속 오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무래도 개개인의 노력보다 그 어떠한 그런 것들보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잘 구축할 수 있나 그거를 좀 돕는데 일조하고 싶어요. 저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교사 양성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거의 진짜로 각자 도생하지 않게 이 신규 교사들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기 의지를 갖고 교육 철학을 편안하게 그리고 신바람 나게 이렇게 펼칠 수 있게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